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양터널 통행료를 10년 더 받겠다는 부산시 결정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운영 종료 후 유료화를 유지한 곳은 없었다며 시민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밀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 1년을 맞아 기획한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활용가치 높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사상구의 비 피해 대책을 점검해봅니다. 지난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학장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봤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백양터널 민간 운영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지금 내고 있는 통행료가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부산시는 교통 혼잡이 우려돼 통행료를 10년 더 받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유료화 연장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백양터널은 2000년 1월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 기간은 25년.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지만 부산시는 현재 소형차 기준 900원인 통행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400원 할인해 5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통행료를 없애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산시 의회 상임위를 이미 통과했고 본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동서고가도로와 만덕 2터널, 황령터널 등이 민간 운영 종료 후 무료화로 전환됐고 교통량 분산 정책이 진행됐다며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투입된 재정 지원금을 부산시가 회수하려는 움직임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시 재정을 통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급해 와서 재정 지원금을 부산 시민들이 나누어 부담하라는 것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가 본전 생각이 난다는 것인가? 시는 2026년 신백양터널 공사에 들어가 2031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양터널 교통 분산 대책의 하나인데 역시 민자로 추진돼 30년간 통행료를 받게 됩니다. 백양터널을 정설해 교통량이 이것으로 집중된다면 도심 내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대책은 있는가? 오히려 분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광역교통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유료화 유지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60년까지 백양터널은 60년 넘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도로가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밀락수변공원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을 맞아 기획한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도 살리면서 주민들에게도 활용 가치가 높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밀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온 지 1년 만에 인근 상권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면은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나중에 더 범죄 양산하는 어떤 곳으로 가면은 찾고 싶어도 이제는 일정 시간 이후는 찾기 어려워진다. 찾는 방문객 수가 줄면서 대신 골머리를 앓던 쓰레기와의 전쟁은 사라졌습니다. 금주구역 지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할 지자체가 내놓은 조치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화행사가 상권 활성화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상인들 반응입니다. 오히려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젊은 방문객들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올 한 해 밀락수변공원과 광안리 해수욕장의 문화행사 개최 건수를 비교해봤을 때 상설 문화공연은 밀락수변공원이 26회로 많지만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문화공연 외
매주 드론쇼와 발코니 음악회 등 다채로웠습니다. 밀락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몰이마켓도 올해 2회로 늘렸지만 인근 상권 활성화 지원엔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과 또 소상공인 있는 이제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또 기획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지역 상권도 살리고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인들도 소상공인들도 조금 더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구청이 적극 좀 나설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상인들에게도 옛날처럼 그냥 내 제품만 팔아먹고 내 해만 팔아먹다고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 쓰레기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비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지 그 상인들도 봉사단을 좀 마련해서 내 상권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구청에서도 좀 지원 좀 해줄게. 지원해주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도적인 부분 포함. 이에 수영구는 빛의 공간을 만들어 비축제와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란 계획입니다. 이 밀락동 수변공원에 걸맞는 스토리텔링을 이제 학생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스토리를 짜고 그리고 그 스토리에 걸맞는 뭐 캐릭터를 개발을 한다든지 또 브랜딩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 아이디어들을 이제 제시를 할 예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이 체험까지 유도를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인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이벤트로서 어떤 굿즈를 제공한다든지 또 내지는 그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학생들과 같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밀락 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 1년. 해답을 찾기 위해 이제라도 민간 학이 함께 적극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우리 지역의 비 피해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사상구 학장천입니다. 지난해 갑자기 내린 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는 어떤 시설이 보강됐는지 박철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으로 달라진 사상구 학장천. 지역민들의 이용이 많은 산책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특히 장마철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함도 밀려옵니다. 지난해 7월 하천 산책로를 걷던 60대 여성이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찾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안타깝죠. 이래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거를 신경을 써요. 사고 뒤 지자체는 비 피해 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하천에 구명환과 탈출 사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하천 진입을 차단하는 원격 진출입 통제 시스템도 그중 하나. 학장천 진출입로 16곳에 원격 진출입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6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가동에 들어갑니다. 사상구에서는 원격 진출입 통제 시스템을 우수기 전에 시범 운영 가동한 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사상구는 올해 초 재난 안전 상황실을 새롭게 꾸미고 900대가 넘는 CCTV를 활용해 긴급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학장천 외 삼락천에도 장마철 대비 침수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BTV에서는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전하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면 철거가 진행되는 학교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변화를 담았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은 먼지까지도 위험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저희 보도 이후 엄격한 관리는 물론 조례가 개정되고 감시 활동도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겨울방학 성면해체 중인 학교. 성면에서 떼어낸 조명기구 등이 학교 밖에 덩그러니 쌓였습니다. 성면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텍스 조각이나 전등에 붙은 먼지까지도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비닐에 싸는 보양 작업이 필수인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런 작업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전문가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그런데 성면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전화해서 분진 마스크랑 반진복 이런 거를 좀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행정실에 드렸더니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요청하시니까 준비해드릴게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 같은 성면해체 과정의 문제점이 심층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개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정질의에서 보도 내용을 자료로 활용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성면 모니터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모니터 구성단들에게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다 하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의무화, 현장 검증에서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는 의무도 조례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성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심층 취재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방송의 위력을 느꼈고 함께 방송국과 같이 이 문제를 접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지를 갖게 됐고 또 조례까지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면 관련 활동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로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보도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방송사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작은 지역 방송이지만 지역 방송에서 한 2주 동안 제가 알기로는 추운 겨울에 현장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뛰어다니시면서 발로 뛰고 정말 몸으로 움직여서 기사를 써주셨던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 성면 철거 현장의 안전을 지적해왔지만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개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모니터단들한테 어떤 처우를 했는지 그리고 모니터단 활동이 어땠는지가 사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폭염이 시작되는 여름방학. 에어컨도 켤 수 없는 현장에서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채 성면 철거 공사가 도내 53개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 안전이 지켜지는지 본 방송은 또다시 지켜볼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부산시는 여름철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달 15개 구군과 함께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꾸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60명을 배치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산사태 취약 지역 386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대피소 정비와 주민 홍보를 통해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서구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입학 및 학습 지원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로 앞서 시행되고 있는 초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과 별개로 추가 학습 지원비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구는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와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시어 고등어 캐릭터인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을 개방합니다. 도리와 보리 캐릭터는 부산시에 본사를 둔 수산업 관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수산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최초 이용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산도시철도는 지난해 승차권 발매기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마그네틱 승차권 대신 QR코드를 이용한 승차권과 모바일 승차권을 도입했는데요. 도입 1년이 지났는데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공사 측은 이 기간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도시철도는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무임 승차가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나 승차권 발매기에서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승차권 발매기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기자가 운전면허증을 올려놓자 우대권이 발급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영무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수업이나? 고성인 같은데 따뜻도 없이 그렇습니까요? 이번엔 다른 역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기도 이용해 봤습니다. 한두 차례 인식을 못하는가 싶더니 역시나 우대권이 나옵니다. 1호선 세계 역사 10여 대의 승차권 발매기에서 제 운전면허증으로 뽑은 일회용 우대권은 10여 장이 넘습니다. 다른 시민의 운전면허증도 넣어봤습니다. 어김없이 우대권이 발급됩니다. 우대권이 있는 건 알았는데 신분증으로 되는지는 몰랐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대권은 최초 발급 이후 15분 이내 연속 발매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자뿐만 아니라 경로 대상자도 한 기기에서 연속 발매가 가능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교통공사는 원인 파악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증 중에서 특정 신분증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서 승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승차권을 마그네틱에서 QR코드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위해 108개 역사, 240여 대의 승차권 발매기를 교체했고 164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인식 오류라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1년 넘게 인지하지 못한 공사에 대한 비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출발점인 금정구 만남의 광장 한켠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상이 건립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좁고 도로가에 위치해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문학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박차정 의사상 정비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구 만남의 광장 한켠.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총을 들고 한 걸음 내딛는 한 여성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부산 출신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인 박차정 의사입니다. 박차정 의사의 동상은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숭고한 넋을 기려 지난 2001년 민간 주도로 건립됐습니다. 건립 당시 부지 문제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자리 잡은 곳이 만남의 광장 구석자리. 면적은 녹지까지 포함해 200제곱미터가량인데 참배 공간은 20명 정도가 들어서면 꽉 찰 정도입니다. 더욱이 주차장 진입로에 동상이 있다 보니 참배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근처 불법 주정차도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만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것이 예산. 하지만 부산시에서 만남의 광장에 부산문학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문학관 건립 계획에 박차정 의사상 부지가 포함되면 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건립될 문학관 명칭에 박차정 의사의 이름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래구에 복원된 생가터와 연계해 박 의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애국애족 정신이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지금 힘들게 겪어내야 하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결속의 힘을 만들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사업 초기인 만큼 현재 어떠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햇수로 20년 가까이 또는 10년 넘게 때로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나눔 봉사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따뜻한 한 끼가 챙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조용한 천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에 위치한 한 무료 급식소. 오전 11시부터 식사가 시작되지만 이미 식당 밖은 긴 줄이 서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길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이어 식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식판을 받아가는 대부분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 동네 거주자는 아니지만 한 끼를 해결하러 30분 거리에서도 찾기도 합니다. 맛있게 해주고 남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나 말이지. 200명, 300명 밥의 주의라고 너무 수고가 많고 우리가 좀 우리가 밥을 해서 먹어 좀 미안합니다. 오전부터 준비한 반찬과 밥 양이 줄어들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봉사자들. 길게는 20년 가까이, 짧게는 10년 등 기간도 다양하지만 이웃을 향한 마음은 같습니다. 봉사를 하고 나면 마음도 뿌듯하고 좋아요. 저희도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께 대접을 하니까 마음이 항상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 행여 다리가 불편해 급식소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밥과 국, 반찬을 포장해 전달합니다. 양파 손질하면서 눈물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맛있게 드셔들고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15년 가까이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부산 연탄은행 무료 급식소. 하루 200명씩 1년 동안 5만 명의 이웃이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한 끼를 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요즘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는 이제 봉사자님들과 후원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 연세 많으신 분들 또 함께 대해 걱정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한 끼 밥을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이 더해지며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따뜻한 한 끼가 챙겨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함께 경로당 일산화탄소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경로당 85곳으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열관리시공협회 사상 강서구의 회원들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보일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